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까지 무엇을 배웠죠? 청강글자, 그렇죠? 예, 청강글자를 배웠는데요. 청강글자가 의미가 뭐라고 했죠? 청강글자? 청강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재료, 재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이제 지지인데요. 지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혼합물의 의미를 갖고 있다. 혼합물. 재료가 같이 합해져서 혼합물의 형태를 갖춘 것이 지지의 글자다. 그 전에 이제 앞서서 교재 이제 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7페이지요. 약간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인 경우도 있고 17페이지인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라고 이제 글자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읽는 방법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수, 축토, 뭐 임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또 하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12가지. 뭐예요? 그게 절기. 절기를 이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거기 나온 것처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자수, 축토. 힘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자, 시작. 자수, 축토,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분, 술토, 해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과 양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음과 양은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서 지장간이라고 해서 이 지지의 글자의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청강 글자가 2개나 3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지 글자를 이해하시면 이게 음인지 양인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7페이지 보시면 물질계의 음양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음양의 원리를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음은 무엇이고 양은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자, 음은 뭐라고 했어요? 양을 수렴하여 하강하는 과정을 뭐라고 했다? 자, 그럼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음을 분리하여 상승하는 과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은 어렵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자연계의 그 예시를 들어서 이제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뭐 저희 물이 증발됐다가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고 이 모든 것이 음양의 조화. 또 사람이 먹고 배설하고 이것도 음양의 조화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양과 양이 만나면, 자, 양과 양이 만나면 뭐 한대요? 거기서 극양한다고 그러죠. 극양한다라고 합니다. 극양한다는 양으로 끝까지 간다 이 뜻이에요. 끝까지 양으로 치닫는다. 양의 성질을 계속 발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극양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대요? 확장하고 폭발을 한다. 자, 확장한다는 것은 퍼진다는 얘기시고, 그렇죠? 폭발한다는 건 뭐예요?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장되고 폭발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넓게 퍼져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탄생과 소생이 된다. 여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음과 음이 만나면 뭐 한다고 그래요? 극음한다. 극음은 뭐라고 그래요? 응축되고 냉각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반대 글자죠. 확장 반대 응축, 폭발 반대 냉각. 폭발은 열이 확 퍼지는 거지만 냉각되는 것은 반대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된다? 탄생 소생이 아니라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또 죽는다. 소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된다. 또 생명력이 소실. 생명력이 소실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뭐예요? 음과 양이 만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수만이라는 에너지의 형태가 나온다. 그건 뭐라고요?
예, 조화로움이 생기고 또 예, 흐름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뭐가 생긴다? 예, 생명력이 생기고 예, 움직임이 있고 예, 작용과 예, 반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렵죠? 예? 말이 좀 어렵죠? 예, 이거를 아주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어떻게 하느냐? 자, 집에서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한 번이나 싸워봤다. 다 싸워봤네. 네, 큰일 났네. 예. 예, 안 싸우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예. 아니 한 번도 안 싸우고 바램이라고. 예, 예, 그렇죠. 예. 자, 보세요.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도 소리 지르고 이 사람도 소리 질러요. 이 사람도 말이 없고 이 사람도 말이 없어요.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는 한쪽 말하고 한쪽 듣고 한쪽 말하고 또 한쪽 듣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극단이래요. 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서로 소리 지르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야 확장되죠. 예. 그 다음에 막 깨지는 소리 나죠. 뭐가 폭발이 일어나죠. 와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해보시면서 알겠죠. 예. 그러면 물건이 부셔지죠. 예. 그걸 뭐라고 그래? 살림을 부시잖아요. 예. 깨부셔져.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완전히 부셔져서 예? 새로 사는 경우를 뭐라고? 예? 예? 새로 사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적당히 부셔져서 그걸 고쳐 쓰는 게 뭐다? 요거예요, 요거. 아, 쉽죠? 엄청 쉽죠? 예? 예? 아리까리예요, 아직도? 안 잊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부싸움은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예? 말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냉각되죠. 그래서 쎄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디로 들어가요? 각자 각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예, 쥐죽은 듯이 예, 조용하죠? 예, 거기다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 정막이 흐르면서 조용하잖아. 안 그래요? 예, 예. 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해요. 오손도손. 그럼 뭐가 일어난다? 예, 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해요? 조화로움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쪼르르르 밥도 해주고 쪼르르 간식도 해주고 쪼르르 뭐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흐름이 생기는 거죠. 집안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집안이 돌아가네 안 돌아가네 막 이러잖아요. 집안 꼴이 돌아가네 안 돌아가네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서로 조화로우니까 뭐가 생겨요? 생명력이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이 생기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예, 세 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과 양이 만나는 것을 양충. 그래서 이게 양충이라고 해요. 양충. 그 다음 음과 음이 만나는 것은 예, 음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음양이 좋아하니까 충이 아니죠. 이걸 합이라고 해요. 합. 네. 그래서 뭐 한 문자로 보면은 뭐 합을 이렇게 쓰잖아요. 충이라는 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충이 양충과 음충 그 다음에 합이 되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우리 집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음식을 먹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내가 양하게 뭔가를 쓰게 되면 네,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움직이면 네, 생명력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작용과 반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자연계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부터 얘기를 했느냐면 천간 글자는 지구 안의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예, 천간의 글자는 지구 바깥의 행성의 좌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들은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반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지지는 우리 대기권 안으로 뭐예요? 에너지가 들어와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연 만물이나 또는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뭐예요? 섞여요. 예,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섞이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 양의 현상, 음의 현상, 음양의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를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확장과 확장이 만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네, 분산이 된대요. 분산. 분산은 완전히 퍼져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확장과 확장이 너무 심하면 우리도 보면 사업 확장하잖아요. 사업 확장을 너무 무리하게 벌리면 그 사업이 흩어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응축과 응축이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응고가 된대요. 그러면 쓸모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그냥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퇴보해버리는 거와 같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확장과 응축. 적당히 확장할 때는 확장하고 또 응축할 때는 응축해서 주거니 받거니를 할 경우에는 뭐가 있다? 역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에는 내부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고요. 외부로 뛰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영업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부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부 관리만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바깥에서 먹거리를 가져오지 못해요. 반대로 영업만 열심히 한다면 내부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벌어와봤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적절히 유지가 됐을 때 성장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사물, 생명체가 있는 것들은 이러한 조화로움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먹는다고 성장을 잘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이게 성장을 잘해요? 아니죠. 움직여야 이게 뼈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몸도 발달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몸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안 먹고 그냥 맨날 뛰어다니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돼요? 아유, 안 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와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 그래야 몸매도 예뻐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마음도 예뻐지는 거죠. 그런데 한쪽으로만 머무른다면 잘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조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수축과 팽창의 원리, 즉 심장을 보라. 자, 대장의 움직임을 보라. 폐의 움직임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심장이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 피가 들어오려면 심장이 쪼그라들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쪼그라들면 피가 나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려면 심장이 커져야 안으로 피가 들어오죠. 그랬다가 쪼그라들면 나가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커지는 것은 양인데 실제로 혈액은 음을 하고 있어요. 동시성을 있죠. 그 다음에 쪼그라드는 것은 음인데 혈액은 나가고 있어요. 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만 계속 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고 음만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허파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허파가 늘어나면 공기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쪼그라들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동하고서 이제 숨 고르기 할 때 이러잖아요.
이렇게 피면 들어오고, 그쵸? 이렇게 안으로 접으면서 이렇게 내뱉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한쪽 면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양쪽의 조화로움을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주전자의 물 끓는 모습을 보면 오행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예. 자, 주전자 불을 딱 켜기 전에 주전자 물을 담아놨어요. 물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대로 있죠. 그게 수의 상태예요. 수. 예. 그게 수의 움직이지 않음.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 땅바닥에. 근데 햇빛이 딱 뜨면 증발을 하죠. 그런 것과 같이 주전자에 물을 담아놓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밑에다가 불을 딱 당겨서 불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열 때문에. 예, 열이 딱 당기면서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 기포가 올라오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다? 목. 예, 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목이 돼서 올라오다 못해 부글부글 끓어서 막 뚜껑이 들썩거려요. 그거는 자기 표현을 하죠. 내가 끓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화. 예. 그 다음에 불을 껐어요. 그럼 이제 식어지죠. 예, 냉각되면서 주전자 뚜껑에 뭐가 맺혀요? 이슬방울이 맺히면서 똑똑똑 떨어지죠. 그게 뭐다? 금. 예, 뭐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모아져서 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예, 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금이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식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수.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주전자를 뭐라고 본다? 토.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우리 만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요. 이 펜대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펜대. 예? 이 펜대 가지고도 뚜껑 열리면 목. 쓰죠. 자기 표현이 되죠. 화. 그 다음에 이게 다 달아져요. 이렇게 모아져서 달아져요. 뭐예요? 금. 예. 그 다음에 다 달아지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뚜껑 닫죠. 그리고 수. 그 다음에 요게 일어나는 요 자체가 뭐야? 토. 예, 몸체니까 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니 뭐니 다 그래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 실제로 신경을 쓰면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에너지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사주, 팔자, 즉 생년월일시에 나오는 글자 8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죠? 예.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는 대로, 또 모르고 있는 분은 그거를 앞에다가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써서 그 자기 그 명식을 이렇게 앞에다 좀 이렇게 놔주세요. 예, 있네. 왜 없어요? 있잖아요. 네? 본인 거 맞죠? 예. 있으세요? 없는 분은 빨리 그 지금 저 뒤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찾아보세요. 예. 두 분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죠. 왜냐면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서 그 특징들을 얘기할 때 그 해당하는 글자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에 나타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에 나타나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징되는 그 글자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 저렇게만 떨렁 갖다 주시면 예, 모르잖아요. 찾아주셔야지. 자, 빨리 찾아주세요. 자, 자, 18페이지 넘기십니다. 예.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뭐예요? 예.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자수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수. 네, 여기 있어요. 자수. 자, 전에 제가 천간 글자를 설명할 때 단어의 뜻풀이, 그 다음에 상형 문자라는 게 반드시 나오는데 그 글자를 읽어봐야 된다, 안 읽어봐야 된다? 읽어봐야 된다. 제가 그런데 설명은 안 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글자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의 뜻풀이, 상형 문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글씨부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읽어보라고 했는데 안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거기 보면 큰 글씨에 그 큰 글씨 두 줄이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줄을 보시면 자수는 equal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음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수. 왜 음의 수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씨앗, 동짓달, 쥐, 시작, 한밤중 뭐 이런 뭐 상징적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글자가 중요해요. 밑에 줄.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글자와 뭐가? 개수라고 하는 글자의 뭐다? 혼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임수라는 글자와 뭐요? 개수라는 글자가 예,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대 몇으로? 예, 10대 20으로 섞여 있다. 자, 그러면 임수라는 것은 양의 글자예요, 음의 글자예요? 양의 글자죠.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개수는 음의 글자예요, 양의 글자예요? 예. 자, 양이 10개, 음이 몇 개? 20. 예. 그러면 메인이 뭐예요? 주된 글자가 뭐예요? 20개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개수라는 글자가 메인 글자죠. 그럼 개수는 음의 글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임수는 양의 글자라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개수의 메인 글자를 따서 자수가 그러면 음이 되겠어요? 양이 되겠어요? 음이 되는 거죠. 음이. 예. 자, 그래서 자수는 음의 글자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똑같아요. 다른 것도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을 보시면 그게 메인 글자가 나오는데 그 메인 글자가 그 글자의 음양을 구분해 주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해설을 봅니다. 해설. 해설은 첫 번째 대설. 대설이라고 하는 겨울, 큰 눈이 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대설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면 뭐가 시작되는 얘기냐면 자수라고 하는 자월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자월. 그래서 자월이 시작되는 첫날이 뭐가 있다? 대설이라는 날이라는 거예요. 대설. 예, 대설이 시작되면 자월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씨앗을 의미하고 응고되고 압축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 자자잖아요. 아들 자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앞에 보시면 그 상형 문자나 단어의 뜻이나 단어의 그 뜻풀이나 이런 걸 보시면 씨앗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 압축된 에너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글자에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단어의 뜻이나 단어의 뜻풀이나 상형 문자를 반드시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예, 거기에서 첫 번째로 예, 씨앗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응고되고 압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응고됐다라는 말 아까 배우셨죠? 그러니까 얼어있다. 딱딱하게 얼어있다. 그 다음에 압축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몇 월 달이에요? 네? 12월이에요. 네, 12월에 대설이 오고 그때는 모든 것이 얼어붙죠. 네, 얼어붙고 그때 12월까지 추수된 것을 마감을 해서 씨앗을 보관하는 시간이 자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보관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제된 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에너지원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개구리는 뭐 할수록? 예, 많이 웅크릴수록 많이 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 밑에 글자에 강추일수록 풍년이 들까요? 흉년이 들까요? 왜요? 겨울이 따뜻하면 흉년이 들고 겨울이 추우면 흉년이 든대요. 왜 그럴까요? 아세요? 이유를 아세요? 자, 겨울이 따뜻하면 지면에 있는 수분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기 머물러 있을까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분이 그만큼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땅에 머물러 있는 수분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 강추위일수록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병충해, 즉 병충해로 번식하고 할 것들이 겨울에 따뜻하면 더 늘어나겠어요? 덜 늘어나겠어요? 예, 덜 생기죠. 예, 병충해가 덜 생기게 되고 또 얼면 얼수록 눈이나 뭐가 내렸을 때 그게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고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될까요? 덜 될까요? 왜요? 수분이 많아져서도 있고, 눈이 올 때 공기 중에 있는 영양소 중에 뭐를 가지고 내려오느냐면 질소라는 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질소 비료 들어보셨어요? 예, 질소 비료하고 요소 비료가 있어요. 근데 질소 비료를 가지고 내려오는 꼴이 돼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 크게 뭐를 안 해도 비료를 안 줘도 농사가 잘 된다, 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료가 발달하기 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된다, 이 얘기가. 그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번식력의 상징이에요. 이게 쥐를 또 의미하죠. 쥐. 밤에 쥐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천장에 막 굴러다니는 소리 들어보신 분? 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래서 이게 천장에 막 우르르 다니고 막 우르르 하잖아요. 그런데 쥐가 번식력이 강해요, 약해요? 엄청 강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즉 수는 무엇을 의미하면 생각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한번 걸리면, 생각이 딱 발동이 걸리면 번식력을 하듯이, 어떻게 해요? 마구 늘어나요, 마구. 생각이 마구 늘어나죠. 그런 거와 똑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생각의 번식력, 그런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이 자수라는 글자가 많은 분은 생식기 기능이 세서요,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말에 이런 소설가 있어요. 자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수가 2개인 분은 더 심해요. 그래서 자자병존이라고 하는데, 저 첨가 글자 공부하실 때도 아시겠지만 자수가 2개가 딱하니 붙어 있으면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자월생이라고 해서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더 심합니다. 자, 옛날에 한번 보세요. 농번기예요. 열심히 일하고 추수하고 했는데 겨울이 되면 바깥에 돌아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해? 응? 애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가을생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옛날에. 가을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12월에 거의 이제 임신이 되니까 10개월 딱 지나면 가을쯤이 되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생들이 대부분 그때쯤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집에서 뭐해요,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자, 정자, 전자, 생각의 번식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을 의미하고 번식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자도 마찬가지고, 남자 속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전자도 우리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번식을 해요. 전자도.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지혜의 씨앗, 생각하는 힘이 강해서 공자, 맹자, 노자 해서 생각하는 힘이 강한 사람들 다 자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라 그래요? 요즘 한 50대? 40대. 말자, 숙자, 영자, 화자, 경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자자가 왜 붙냐? 지혜로워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자가 다른 의미에서 붙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게 유행인 게 뭐냐? 공부 잘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자가 붙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자 붙은 여자분 계세요? 예. 그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저기 영자 씨도 있고, 근자 씨도 있고, 명자, 화자, 숙자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나이대에 그 자자가 붙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러다가 좀 자자가 끝에 붙으니까 좀 세련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붙여요. 그래서 이제 자영이, 자경이, 뭐 이렇게 자자를 가운데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자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빛, 열을 받기 위한 최적의 상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냉각되어 있으니까 빛이나 열을 흡수하는 힘이 엄청나게 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열기를 흡수하는 힘이 강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저장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자자병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란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어떠냐? 자, 자신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에 적합하다. 뭐? 예, 지식의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배운 지식 왜? 이게 생각을 뜻하는 힘인데 아까 공자, 맹자 이것처럼 자자가 있으면 그만큼 더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자수가 있을수록 뭐를 따지냐면 학력을 따집니다. 학력. 예, 자수가 많으면 학력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약간 해수도 그런데 자수도 예, 약간 학력에 대한 그 어떤 갈망함이 있어요. 예, 그런 거. 그리고 건강을 주의해야 된다. 왜? 자, 음수와 양수의 음식을 뭐 하는 경우? 예? 자, 수의 음식이라고 해서 차가운 음식들을 과량 섭취 시에는 급격하게 뭐가 된다고요? 예, 냉각되면서 온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글자가 많은 분들은 자월생, 특히 자월생이나 자수가 많은 분들은 몸의 수기, 즉 움직이지 않는 저장 능력이 뛰어난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온도도 떨어짐과 동시에 이게 몸이 불어요. 예, 그러니까 비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수가 좀 있는 분들은 차가운 음식, 즉 해산물류들 있죠. 예, 빛을 덜 받는 음식들이 그 수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빛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았죠. 그래서 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닷속에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냉각되고 몸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해산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예, 자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자수가 있는 분들은 그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몸이 불어요, 불어. 그리고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염분, 짠맛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짠 거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계속 불어납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19페이지 보세요. 자, 축토가 나옵니다. 축토 있는 분 있으세요? 축토? 예, 내 글자에는 축토가 있다. 있으시잖아요. 왜 좀 멀뚱하게 쳐다보고만 계셔? 예. 예, 그게 축토잖아요. 그게.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축토 있는 분. 예, 축토 있는 분들은 요걸 잘 보셔요. 자, 축토 큰 글씨 보세요. 자, 음토라고 되어 있죠. 왜 음토일까요?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대요? 개, 예, 개, 신, 기라는 글자가 되어 있는데 몇 대 몇으로? 네, 9대 8, 예? 네, 3대 18 이렇게. 욕은 하지 마시고 욕은. 예. 자꾸 그냥 뭐 자꾸 18 하지 마세요. 예. 18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오해 살 수 있어. 자, 그런데 기토라는 글자가 메인 글자예요. 예, 기토가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죠. 예, 음토의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음수라고 했었는데 축토는 뭐가 돼요? 음토가 됩니다. 예, 음토가 돼요. 그래서 메인 글자인 기토가 많으니까 18개나 있으니까 뭐가 돼요? 음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자세히 보면 쉬운 겁니다. 그냥 이제 어렵게 느끼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쉽게 느끼면 한없이 쉬운 게 이거거든요. 그냥 이치를 그냥 따지시면 돼요. 그대로. 자, 그래서 개수와 신근과 기토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비율은 몇 대 몇 대면? 9대 3대 18. 예, 그 비율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해설에 나오는데요. 해설에 소한 이렇게 돼 있어요. 소한. 자, 아까 대설 다음에 뭐예요? 소한이 와요. 소한. 예, 대한 말고 소한. 자, 추월이 몇 월이에요? 예? 양력은 1월에 1월. 예, 1월이 겨울 중에 제일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축토, 소가 느려요, 빨라요? 예, 미친 소 외에는 다 느려요. 예. 자, 소가 일을 해요? 아니면 소가 그냥 놀아요? 예? 소는 밭을 가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노는 거예요? 노는 걸까? 일을 하는 걸까요? 소가?
소는 일을 안 해요. 그냥 걸을 뿐이에요. 걸을 뿐. 예, 일을 하는 건 사람이 붙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소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축토가 있는 분, 예? 축토가 있는 분. 자, 여기 보세요. 습기와 냉기가 가득한 땅, 종자가 숙성되는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이 많이 찬다 이거예요. 습한 기운이 많이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냉기를 저장하는 힘이 강하다, 물기를 저장하는 힘이 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열기를 잘 흡수하는 땅, 과열된 에너지에 좋은 대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완전 뜨거운 날에 뭐 불바다인 날에 태어났어도 축토라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 열을 흡수하는 힘이 있어서 조절이 돼요. 근데 만약에 축토가 없으면 폭발을 한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축토는요 화가 났다가도 화가 확 죽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화를 잘 못 내요. 화가 막 그냥 열을 내려다가도 지쳐가지고 그냥 쭉 빠져요. 예, 그래서 이제 축토가 있는 분들은 화가 났다가도 그냥 그냥 이렇게 가라앉고 열받았다가도 이렇게 가라앉고. 이게 왜? 열을 흡수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냥 쭉 하고 빨아들여요. 남이 말하고 막 화를 내도 어떻게 해요? 쭉 빨아들여요. 예, 그게 이제 축토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글자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이렇게 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련과 단련, 인내의 시기. 자, 소가 잘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예, 잘 참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축토가 있으면 미련할 정도로 잘 참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조금 참을 텐데 2개 있으면 어때요? 더 잘 참겠죠. 예, 그런 거로 축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는 힘이 강하다. 예, 그리고 소의 기질을 생각하라. 묵묵함, 느리다, 순종적이다, 인내력이 좋다. 그 다음에 나쁜 의미에서 뭐가 있다? 고집이 세다. 예, 어떤 고집? 똥꼬질. 똥꼬집.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축토는요, 이 겨울의 끝자락, 즉 겨울 중에 한겨울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생각의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토가 있는 분일수록 자기 생각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자, 밑에 보실까요? 축축병전. 자, 축축하면 습이 차오르죠. 그래서 어우 축축혀.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전에 뭐 얘기했어요? 어우 갑갑혀. 그래서 갑목이 2개 딱 있으면 갑갑병존이라고 해서 갑갑한 게 나타나듯이 어우 축축하네. 이게 축축이요. 예, 그래서 말의 어원이 상당히 이 학문하고 밀접한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고집이 세고 꼼꼼하고 차분하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대기만성형이고요. 끈기가 강하고 뭐랄까 이렇게 집념이 강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호흡기, 비염, 천식, 피부염, 알러지에 주의해야 된다. 왜? 자, 축축하면 곰팡이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알러지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비염이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특히 축월생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심할 거고요. 구조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습이 잘 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습진 이런 거에 잘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요 못 견디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참을성이 대단하고, 그렇죠? 그게 축토요. 네, 축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 예, 참을성 좋게 생기셨어요. 예, 굉장히 많이 참고 살아온 얼굴이야. 예. 자, 그래서 넘기시고요. 자, 인목. 자, 인목이라는 것은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자월은 몇 월? 12월. 12월이죠. 예. 그러면 축월은 1월. 예. 그 다음에 인월은 2월이 됩니다. 그럼 2월에 뭐가 와요? 봄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예.
예, 여기부터 뭐가 된다고요? 봄이에요. 예. 자, 인목에는 야, 인이라는 글자는 양목이다라고 써 있어요. 양목. 근데 왜 양목이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무, 병, 갑이라고 하는 청간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몇 대 몇 대 몇? 7, 7, 1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글자가 16개 있는데 이게 양의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글자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뭐가 되겠어요? 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양목의 글자가 메인 글자니까. 그래서 청간 글자를 잘 알아야 이 지지 글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 글자만 이해하면요, 이거는 떡하니 알아요. 왜?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소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개, 신, 기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라는 것은 생각이 좀 받아들이고 생각을 좀 천천히 내가 흡수하는,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이 신중해요. 생각도 신중하고 결정도 신중해요. 그 다음에 기토,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음적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받아들여주고 결정도 신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받아줘요. 그러면 빠를 리가 없죠. 느리지. 에너지 자체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하는 타입이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신중함, 준비성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나 그 앞에 계신 분은 준비성의 달인의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준비의 달인. 그래서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미리 사전에. 그리고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해요. 그리고 뭔가가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저지른 거를 2차, 3차의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될 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자, 그래서 무병갑이라는 글자에 갑이라는 글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양목이라고 해요. 이거는 호랑이 인자예요. 호랑이 아우.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토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산의 의미예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병화는 확 표현하는 거예요. 갑목은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냥을 할 때 목표물이 오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오면 랑 하고 이 병화 표현을 하고 뭐예요?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라는 글자는 지장간에 있는 청간 글자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건 그냥 자동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동 해석. 근데 지장간 글자라고 하는 이 지지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들을 이해를 못하면 어렵죠. 그래서 청간 글자를 재료로 썼으니 청간 글자를 명확하게 알면 지지 글자는 당연히 명확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목, 즉 인월이 시작되면 절기가 뭐가 온다고요? 입춘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면 이제 그 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의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 양기로만 구성되어 있다. 왜? 자, 보세요. 무토도 양이요, 병화도 양이요, 갑목도 양이에요. 그러면 다 양이죠. 그럼 양이에요. 그럼 에너지 자체가 양한 글자예요. 그럼 발산적이에요. 그러면 인목이라는 글자가 있을수록 행동이 거칠고 빠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이 빨라요. 하나 있으면 A등급, B등급, C등급 중에 C등급이면 2개 있으면 B등급, 3개 있으면 A등급이에요. 근데 이게 많을수록 사람이 성격이 급하거든요. 응? 자, 인목 있는 분 손으로 보세요. 인목. 성격 급해요. 하나만 있어도 급한데 그 2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 있는 사람 어떻게 보이겠어요? 느려 터지게 보이죠. 3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2개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되게 성격 급하네 이러는데 3개 있는 사람이 2개 있는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느려 터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관점이지 느리고 빠르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목은 뭐다? 성격이 급하다. 자, 그리고 자, 새로운 시작의 의미. 자, 그래서 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인목이 많으면
시작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여기저기 뻥뻥 그냥 시작하라고 여기저기 이제 일 벌리는데 달인들이죠. 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예,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새로운 일 벌리는 거예요. 저질르죠. 예. 예. 그러다가 뒷수습 안 되면 이제 낭패고. 예. 자, 호랑이의 기질. 그래서 이제 용맹함, 순식간에 달려가는 바람 같은 기운. 그래서 용감무쌍한 면도 있어요. 예. 왜냐면 요게 담을 뜻하는 감목이 세기 때문에 담력이 좋습니다. 예, 담력이. 그래서 그냥 겁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인목이 많은 많을수록 밤에 야밤에 그냥 잘 돌아다니고 호랑이가 저기 낮에 돌아다니고 야밤에 돌아다니고 예? 야밤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야밤에 돌아다니는 정도의 이 담력이 있으시죠. 자, 하나 있는 분, 두 개 있는 분 있죠? 예, 하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두 개 있다? 예, 두 개 있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남자죠,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예, 남자예요. 예. 자, 그래서 인목이 딱하니 붙어 있으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에 적합하고요. 그냥 묶여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남편이 인목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글자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집에 붙어 있을게요? 아니면 나가 있을까요? 집에 안 들어와요. 세 개 있으면요? 네, 밖에서 살아. 그냥 집에 들어오겠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지? 네? 하나만 있어도 밖에 돌아다니는데 두 개 있으면 더 심하고 세 개 있으면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심해요. 그 정도로 바깥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순식간에 달리는 바람 같은 기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몸에 잦은 상처 및 크고 작은 수술의 가능성이 있다. 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니 다치기도 잘 다쳐요. 여기 저기 부러지기도 잘 부러지고, 예, 상처도 잘 나고, 예,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 많이 하면 그릇을 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활동량이 많으면 다치는 것도 확률상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목이 많으면 예, 잘 다칩니다. 예, 그래서 또 성격이 급하잖아. 예, 차근차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계단 오를 때 보면 티가 나요. 어떻게 하냐? 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 또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인목의 기질이래요. 아시겠죠? 하나 있으면 그렇게 오는데 세 개까지 있어 봐. 우리 저기 배우는 선생님 중에 세 개 있는 분이 있어요. 아주 그냥 발이 안 보여. 예. 딱 보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고 다리가 뒤에 있어. 만화에 나온 거죠. 예? 만화에 나온 것처럼 막 발이 굴러다니는데 앞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 가야 돼. 예. 그 눈썹이 뭐하게? 휘날리게 다녀요. 눈썹이. 그래서 그냥 머리가 휘날리게 그냥 다녀요. 아시겠죠? 네. 누군지 내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래. 아는 분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만났던 분. 예.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이제 묘목. 자, 묘목이 있는데요. 자, 묘목은 토끼죠, 토끼. 예. 네, 토끼가 어때요? 토끼가? 토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토끼 길러본 분. 저는 시골에서 길러봤는데요. 예? 입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렇게 뭔가 계속 먹죠? 네. 네. 이 묘목이 있는 분들은 먹는 것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 오해야 또. 네. 그래서요, 봉지가 있으면 봉지에 있는 내용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먹습니다. 네,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어요. 네, 끝까지 끝장을 봐야 돼. 먹는 거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통제력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봉지가 이따만하던 요만하던 작던 크던 간에 뭐 과자를 먹는다 그러면 탈탈 털어서 먹을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묘목의 기질이죠. 자, 묘목이 뭘까? 음목이에요, 양목이에요? 음목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음목이냐면 간목과 을목이 몇 대 몇? 10대 20으로 되어 있는데 을목이 20대니까 뭐가 된다? 음목이 됩니다. 음목. 예. 왜냐면 음목의 을목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경칩이래요. 경칩. 예, 경칩이 뭐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겨울잠에서 깬다는 거죠. 그러면 자, 몇 월이에요? 자, 이게 2월이에요. 2월은 2월. 예. 여기 3월이에요. 춘3월이라는 3월입니다. 3월에 개구리가 딱 깨면서 개구리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를 말해요. 그때는 왜 개구리가 나올 수 있느냐면 얼었던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르는 봄. 자, 물이 위로 이제 겨울 동안 먹어먹었던 그 물들이 이제 솟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되면 땅 옛날에 저기 비포장도로 이렇게 가보면 질척질척 하잖아요. 봄에 그 푹푹 빠지고. 그 이유가 물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봄이 딱 얼은 게 이제 풀리니까 나무한테 이제 식물들한테 이제 수분은 주지만 실제로 이제 도로 같은 데 이렇게 식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퍽질퍽하죠. 자,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강력하다. 강력한 소화력.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년기, 멋을 내는 시기, 묘목을 심는 시기, 급성장 급격한 식욕, 토끼의 성품을 생각하라. 산을 오르는 능력이 뛰어나. 럭비공처럼 변화가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토끼의 기질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해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토끼가 앞발이 짧죠? 뒷발은 어때요? 길어요. 자, 토끼 잡으러 다녀보신 적 있어요? 저는 토끼 잡으러 다녀봤는데 시골에서. 네? 자, 토끼를 잡으려면 산 밑에서부터 잡아야 돼요? 산 꼭대기부터 잡아야 돼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올라가는 거 잘 내려오는 어휴, 똑똑하셔. 그렇죠. 올라가는 걸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게 현찮아요. 왜? 뒷발이 커가지고 굴러요. 그래서 눈이 오면 발견이 잘 되도록 눈이 딱 오면요. 애들이랑 소뚜껑을 막 냄비 뚜껑 그런 거 있죠. 냄비하고 소뚜껑 이렇게 막 이렇게 숟가락하고 들고 올라가요. 딱 올라가가지고 눈이 쏙하게 쌓였을 때 그러면 이제 한 10m 단위로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요. 꽉꽉꽉꽉 하면서요. 쫙 이제 3m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토끼가요. 진짜 놀란 토끼 눈을 하고요. 막 밑으로 막 내다 꽂죠. 그런데 뒷발이 크니 잘 뛰어요, 못 뛰어요? 뛰다 굴르고 몇 번 굴르다 보면 헬렐레 해요. 그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안 해보셨나? 안 해보셨어. 나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 그래서 토끼가 자 오르는 힘은 강하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성장 의욕이나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한 번 풀이 꺾이거나 한 번 실패를 하거나 한 번 좌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우르르 하고 그냥 좌절을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묘목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뭔가 배우거나 뭔가를 시작해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나가요. 그랬다가 에이 아니네 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데 그냥 나라고 그냥 이렇게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닌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이 살아오실수록 그거 많이 느껴지셨을 텐데.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기 삶이 보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만 입 터지면 그냥 에이씨 때려쳐 이렇게 돼버리면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왜 고개 숙인 너가 됐지? 자, 그리고 이때가 묘월 때 보면 묘월에 이게 그 개나리나 이런 게 이렇게 봉우리가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잘라보면 버들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싹 잘라보면 물이 툭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물을 빨아올리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보면 나중에 3월에 이렇게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나무 이렇게 전지가위 같은 거 쭉 잘라보세요. 그러면 3월에 그냥 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나무의 수액이요. 툭툭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수분을 그때 급성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빨아올리는 거예요. 그냥 소화력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묘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소화력 믿고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탈나는 거죠. 뭐 소위 말해 급체 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자, 묘목 한 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개. 두 개 있는 분. 한 개 있는 분들이에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관계 없어요? 꽤 드실 텐데. 자, 그 다음에 묘목이 두 개가 있으면요.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기심이 좀 있는 편이고 인덕이 없어 외로워요. 왜?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하니까. 왜냐면 이제 상대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리한 욕심.
식탐을 부려서 잔병치레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식탐만 안 부리면 돼요. 예, 식탐만 안 부리면 예, 적당히 이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묘목이 있는데 식탐을 부리는 분이 있죠. 네, 그걸 뭐예요? 폭식 이런 거. 예? 해요 안 해요? 하루 종일 먹고 싶어. 네, 하루 종일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묘목은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진토. 예. 진토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촉촉한 문정옥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촉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음해요, 양해요. 양토로 써 있죠. 왜 양토예요? 을, 개, 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 자, 몇 대 몇 대 몇? 9, 3, 18.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건데요. 패턴이 똑같아요. 10대 20, 9, 3, 18 또는 7, 7, 16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 그러니까 뭐 이게 숫자가 막 복잡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구조화를 시켜서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요거를 외우기도 쉽고요.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매트릭스로 딱 표로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청명이라고 해서 맑고 밝은 봄날이 시작되는 때의 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봄 농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춘삼월 호시절 1년 중 가장 좋은 때. 그리고 변화가 무궁하다 조화를 부린다. 이건 뭐냐면요. 이때 천지가 녹색으로 싹 바뀌어요. 예, 원래는 몇 월까지? 예, 요 3월까지는 완벽하게 싹 바뀌는 게 아니고요. 녹색이 푸르지 않아요. 그런데 4월이 딱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 싹 바뀌어요. 그래서 조화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이 되면서 요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지랭입니다. 그러니까 아지랭이 현상을 생각해보면 이게 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거죠. 예,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땅이 하늘에서 연결되는 에너지라서 조화를 부린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바닥에 있었던 잉여, 그러니까 식물에 공급됐던 수분 외에 잉여 남아있는 수분들이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연결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예, 그 다음에 진진병준, 진토가 2개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고 피부병을 조심해야 되고 거만해 보인다. 왜냐하면 진토가 많으면요. 아까 말한 대로 습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겉으로 습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습습한 거죠. 그래서 몸에 조금만 저기 해도 그냥 습이 올라와서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몸을 잘 땀이 차지 않도록 잘하고 건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토가 많을수록 매일 같은 샤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샤워를 안 하면 이제 습에 의해서 이제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진토가 2개가 붙어 있으면 거만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왜 보세요? 요 수분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땅에서 올라가죠. 그러면 얼굴 형상에서요. 수기를 뜻하는 게 이 턱이에요. 턱. 여기 입 밑에 여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기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말을 이러고 해요. 안녕하세요. 왜요?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토가 있는 분들은 약간 턱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약간 교만해 보이고 거만해. 실제로 그러든 안 그러든 약간 모양새가 그렇다. 그런데 진토가 2개이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약간 거만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이게 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힘.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턱을 들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자기 표현이나 자기의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만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넘기셔서 이제 사화. 사화는 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양화라고 하는데 예.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음토예요. 음토. 아니 양토 참. 양토. 뭐가 무토라고 하는 양토가 18개가 있으니까 예, 양해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화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무, 경, 병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병화라고 하는 양의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화가 되고요. 자, 몇 대 몇 대 몇? 예. 예, 요거하고 똑같죠? 예, 패턴이 똑같죠? 이게 요거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10대 20, 예, 9, 3, 18, 17, 16.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화는 말 그대로 뱀이죠, 뱀. 예, 몇 월? 5월이에요, 5월. 5월이에요. 5월인데, 5월이 날씨가 어때요? 따뜻해요. 따뜻하기만 해요? 변덕스럽습니다.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잘 생각해보면 뱀이 그 온도의 그 변화가 심하잖아요. 뱀이 뭐라서 변운동 파충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하고 또 자 뱀들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게 앞에 탁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이러죠. 예, 무섭잖아요. 확 하고 뭐 코브라 같은 거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휙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화의 글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세요. 예, 사화의 글자가 있는 분들은 뱀처럼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무토 가만히 있다가 결정이 나면 요거 봐라 하다가 결정이 나면 경화 확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독이라고 해서 뱀의 독은 화독입니다. 화독. 그래서 가장 강한 화독을 가지고 있어요. 불독. 그래서 피를 부패시킵니다. 열기로. 그래서 이제 뱀에게 딱 물려서 이제 그 혈액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화독이 올라서 혈액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뱀한테 이기는 유일한 존재가 있죠. 돼지. 돼지는 겉에 뭐가 있어요? 지방층이 숙이 엄청 세잖아요. 아무리 찔러도 안 돼. 그런데 돼지가 뱀 우적우적 먹습니다. 예, 껐떡 없어요. 예, 뭐 찌르든 뭐하든.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물의 형상하고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해충이라고 하는데 사화와 해수, 즉 돼지와의 충돌이 엄청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5월에 형상을 보시면 되고 5월은 날씨가 변덕스럽다. 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굉장히 변덕스럽다. 특히 자 대학교에 가면 5월에 축제를 많이 해요. 네. 예, 5월의 여왕을 뽑죠. 예, 5월의 여왕은 까칠한 여자 뽑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자 예쁜 여자는 까칠해요, 안 까칠해요? 네, 까칠해요. 그런 거예요. 예. 자, 난 좀 까칠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건 나 예쁘다 이런 얘기인데. 예. 자 그리고 급변하게 불같이 분노하는 뱀의 형상, 시작하는 불을 보관하는 현상, 파충류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생각해라. 우국거리는 성질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 기분파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회고, 기분 나쁘면 안 해고. 예, 기분파예요, 완벽한. 자, 사화 있는 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내질러면 자기 손해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화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사사병존이라고 하는데 활동적인 직업이 좋다. 그리고 급격한 감정 변화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 우국거리니까. 그래서 괜한 화를 내가지고 이제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또 심장 혈관계 질환에 뭐를 요한다? 주의를. 왜? 자, 갑자기 화를 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바로 솟아요? 예?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러면 역류한다고 그러는 거죠. 대부분 이 사화 있는 분들은 화내서 병 생겨요. 화만 안 내면 병 안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심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혈관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역류를 하기 때문에 그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 머리 쪽에 혈관이 터질 수도 있죠. 뇌출혈. 예,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뭇거리지 마라. 예,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화. 오화는 후끈 달아오르는 열기. 그래서 오화는 화로 되어 있죠. 왜 음화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네? 병, 기, 정이라고 하는 정화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몇 대 몇으로? 10대, 9대, 11. 요것만 달라요. 10대, 9대, 11로.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음화가 메인이기 때문에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예, 음화. 자, 음화가 되고요. 자, 망종이라고 해서 요때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는 불을 의미하고 열기를 먹으면 축적된 불, 말을 뜻하잖아요. 말. 그래서 달리는 말은 쉬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달린다. 예, 서서 잔다. 예, 누워서 자는 말은 없대요. 서서 잔대요. 누워있는 불은 불이 아니다. 자, 식지 않은 열정과 끈기 이런 것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오화가 많은 분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멈출 줄 몰라서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좀 이렇게 멈춰야 되잖아요. 쉴 땐 쉬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한번 발동이 걸리면 2박 3일, 3박 4일 그냥 가요. 그러니 이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말이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달리잖아요. 달리다가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달리다 죽잖아요. 예,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그러냐. 예, 오화라는 글자가 많으면 그런 기질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도 에너지를 써서. 이해되세요? 이게 심장을 뜻하거든요. 심장이 멈춰져요. 예,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유월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오오병존. 우리 그 배우시는 선생님 중에서도 오화가 2개 붙어 있는 분이 있는데 감정 표현을 하여서 인기를 얻는 직업이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감성적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울어요. 그럴 정도로 감정 표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다가 자기가 울어요. 예, 그냥 자기 도취가 돼요. 감정의 도취. 그리고 심장 관련 병증에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어주지 않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오거나 심장을 멈춰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 오화가 있는 분들은 뭐에 단도리를 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는 거죠. 쉬어야. 예, 휴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화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화. 예, 문제 많죠. 예, 오화가 있는 분들은 쉬어야 된다. 예. 오화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일하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미토. 미토는요, 자, 양이죠, 양. 예, 메마른 고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소서라고 하는 때, 즉 여름에 더위가 막바지 이르는 때를 의미합니다. 삼복더위, 습한더위, 복사열, 열기의 저장고. 아까 축토는 뭐의 저장고였어요? 냉기의 저장고, 습기의 저장고라면 요 미토는 뭐의 저장고? 열기의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미토의 글자가 없으면요, 이게 미토라는 글자가 없으면 내 몸에 열을 축적하는 힘이 약해서 금방 냉각돼요. 예, 그래서 이제 따뜻한 기운을 몸에 이렇게 머물게 할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마른 토양, 염소의 양기 보존성, 염소똥은 건조하다. 습기를 싫어해서 젖은 풀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 염소의 성질을 생각해라. 예,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배변을 할 때 보면 토끼똥, 염소똥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예, 물똥을 설사처럼 물똥을 싸는 사람이 있고, 정상적인 똥을 굵기나 뭐 이런 거 단단함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자, 염소똥처럼 싸게 되면 몸이 어떻다는 얘기면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예, 물똥을 싸게 되면 습하다는 얘기. 예, 이해되세요? 예, 적당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아주 메마르고 이렇게 그 건조한 변을 보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분들은 물 좀 많이 마시셔야 돼요. 예,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 부족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 예, 그러니까 물을 3리터 이상 하루에 드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안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미토는 미미병존. 미토는 자신의 오랜 감정으로 인해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무슨 얘기냐면 화기, 아까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 강한 것이 생각을 담는 것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이 축토였는데 미토는 화기잖아요. 화기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오래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토는 삐짐. 예, 쉽게 말하면 삐지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감정도 오래 가고 나쁜 감정도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미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미토. 예, 그런 분들은 한번 삐지면 오래 간다. 좋은 감정도 오래 간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감정을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아시겠죠? 예. 오래 감정을 담아놓으면 그만큼 몸이 상한다. 예.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적합하다. 그래서 미토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염소나 저기 양들은요 기질 자체가 이게 보면은 어때요? 나서는 걸 좋아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쪽이에요? 가만히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서는 게 별로 안 좋아하고 누가 건드리면 이제 그때나 이제 조금 움직이고 뭐 이런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서 미토 많은 분들은요 미토가 많거나 미토가 이게 중심 글자 즉 이렇게 8글자 중에 이렇게 8글자 중에 여기 가운데 요 두 개가 제일 에너지가 세거든요. 여기에 미토가 있거나 뭐 아까 말한 그런 글자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요 위치에 미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삐지면 오래 갑니다. 진짜 오래 갑니다. 제가 여기 있거든요. 저를 삐지게 하지 마세요. 저희 마음 사람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좋은 감정도 오래 가고요. 삐지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토가 있는 분들은 가에 있는 사람 좀 덜하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심합니다. 아시겠죠? 삐지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말고. 자, 넘기셔도 신금. 자, 원숭이 신자죠. 자, 원숭이 신자는 시작되는 가을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는 양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뭐뭐 때문에 양금이죠? 자, 이거 안 썼네. 미토는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 을, 기. 몇 대 몇 대 몇? 몇 대 몇 대 몇? 9, 3, 그렇죠. 9, 3, 18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음토 때문에 이게 음의 토가 되고요. 자, 신금은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 임, 경. 무, 임, 경이 들어가 있어요. 몇 대 몇 대 몇? 7, 7, 16 단위로 들어가 있어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의 금. 그래서 양금의 에너지다. 자, 요거 내용은 뭐냐? 입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의 절기가 시작되면 신월이라고 해서 원숭이를 뜻하는 신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결실, 덜 익은 열매, 푸석푸석한 열매, 영글지 않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뭘 해도 좀 뭐예요? 좀 부족한 거를 말해요. 뭘 해도. 그러니까 어설픔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신금이 많은 사람들은요 배우는 건 많아. 근데 뭐야 쯤은 없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우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 배움이 완결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막 했는데 종집을 안 치고 또는 뭔가를 따는데 그걸 계속 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변덕, 결정의 변덕.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너무 심하면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고서 차 태워놓고 가다가 중간에 다른 거 먹으러 가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덕이 좀 심한 편이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기운, 산만한 기운. 그래서 좀 산만한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하고 산만하고.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를 하니까. 불완전함, 받아들이는 모습, 학습 능력. 자, 학습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이 모든 동물을 상징하는 이 글자 중에 원숭이만큼 학습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긴 잘 배워. 근데 뭐가 없다고요? 끈기가 없고 매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시작은 잘해. 근데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금 있는 분들 들어보세요. 공부 마무리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확실하게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쭉 빠지면 본인들한테 손해나요. 왜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는 분이냐면 이게 있는 분이에요. 이게 그 다음 글자에 요게 있는 분. 요게 있으면 그게 보완이 돼요. 근데 그게 있으면 왜냐면 종집을 찍어요. 근데 요거만 있으면 요건 없고 요거만 있으면 종집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신신병존, 신금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설픈 결정을 반복하는 마음. 그래서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하다가 그냥 꽝 한다는 거죠. 배운 것이 많으나 자격증이 없다.
그리고 활동력이 강한 직업이 좋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감독관을 합니다. 이게 맞아? 저게 왜? 결정 능력이 뛰어나서 굉장히 셉니다. 왜 안 맞는지 맞는지를 이따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유금 넘기서 이제 유금이에요. 자, 유금은요. 만약에 이제 요 에너지가 있고 요게 두 개가 같이 있는 분이 있어요. 신금과 유금. 그러면 요 신금은요. 유금에 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금의 기질이 더 많이 나타나요. 유금이 더 세기 때문에. 자, 유금은 자, 뭐 때문에 몇 때문에? 경금과 신금이 10대 20으로 돼 있어서 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 즉 음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금의 에너지가 됩니다. 자, 금의 에너지인데 백로라고 해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할 때다. 그리고 완전한 결실 열매, 물이 꽉 찬 열매, 수기운을 돕는 에너지, 안반수, 하강한 에너지 표현, 닭은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한다. 그리고 흩어지는 발산 에너지를 모아준다. 열기를 빼앗긴 수기를 모아주는 수렴 기능. 그래서 이 유금이 많을수록 정확한 걸 좋아해요. 명확하고 정확하고 똑 부러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요, 제가 유금이 있거든요. 이게요, 되게 피곤한 에너지예요. 엄청 피곤해요. 줄이 안 맞으면 짜증이 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부하고 알았는데 자동차 이렇게 파킹할 때 양쪽 줄 안 맞으면 승질납니다. 옆차가 만약에 줄을 밟아서 해놨거나 삐딱하게 해놨다면 전화해서 뭐라고 할 정도로 똑바로 주차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뭐 이렇게 줄이 안 맞으면요, 자기 자동으로 줄을 맞춰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각이 틀어지거나 이러면 되게 힘들어하고요. 하다못해 이제 식당 가가지고 반찬이 나와서 깔려도 이걸 줄을 맞춥니다. 이게 유금의 기질이거든요. 명확하고 종집을 찍고 아주 집요한 에너지예요. 잔소리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한 번 발동 걸리면요, 답이 나올 때까지 잔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와이프가 이제 남편이 딱 문을 열자마자 이제 잔소리가 시작돼요. 누워서 잠잘 때까지 잔소리가 지속되고요. 눈을 떠요. 그럼 잔소리가 지속돼요. 그랬다가 문을 열어서 나갈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그게 이 유금의 기질이에요. 잔소리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요.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안 하면 막 승질나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냥 화가 나요. 그냥 명확해야 돼요.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막 그냥 들끓어요. 피곤한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좀 피곤해요. 자, 그래서 유금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고 도예를 잘하는 재능이 있고 섬세한 공예 능력이 있고 예술적 재능이 있다. 척추나 턱관절이 약하다. 잔소리와 지적이 심하고 자기만의 틀과 규칙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기질이 있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여담인데 이거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좌축, 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축토가 있고 요 충, 요 미 요런 글자가 있는 분들은요,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 네? 그쵸? 그럴 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턱을 돌리면서 먹어요. 그런데요, 이게 호랑이 글자 있죠. 이렇게 인, 진, 사 뭐 이런 글자 있죠.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밥을. 그런데 이 유금 있는 분은 어떻게 먹을까요? 탁 집어서 탁 털고 탁 해가지고 착 넣고 탁 털고 탁 젓가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생선 이렇게 발라먹고 분해하는 데 다입니다.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희한해요. 그게 성격으로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 돼지 해자 있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돼지가 여기 묻히잖아요. 먹을 때 막 이렇게 묻히잖아요. 이 해수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뭘 묻혀가는 거고 밥을 묻혀, 뭘 묻혀 이렇게 묻혀가는 거고. 이게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막 이 해수 있는 사람들 다 묻혀가는 거고. 해수 있는 무슨 들어보세요. 여기 잘 묻혀요. 이렇게. 여기다 묻히고 여기저기 잘 묻혀요. 이게 묻히는 그냥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에 자기 에너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넘기셔서요. 자, 술토 나옵니다. 술토. 네, 두 개만 하고 이제 휴식할 거예요. 두 개. 자, 술토는 뭐예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신, 네, 정, 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뭐 몇 대 몇 대 몇? 네, 9, 3, 18. 예. 술토는 멍멍이죠, 개. 예, 이 술토가 있는 사람도 아까처럼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 예. 개를 밥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죠. 예? 뭐 씹어가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냥 삼키지. 자, 그래서 백한노 찬 서리가 내리는 시작. 그래서 이제 이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 술월생들은 서리가 내리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싸늘한, 아주 까칠한 거. 그리고 늦가을의 풍경, 휴식의 시간, 모든 것을 정리된 형상, 충성스러움과 지켜줌, 보호,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디펜스라고 하죠. 누군가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하는 힘이 좀 세요. 그래서 이제 술토가 있는 분들 들어보세요. 술토가 있는 분들은 약간 이제 까칠한 어떤 기운이 있죠. 그래서 조금 확 틀어지는 기운, 확 이제 쏘는 기운. 그러니까 찬설이 이렇게 설이 내린다 하잖아요. 설이 확 내리는 것처럼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술술병존, 강한 활동성으로 해외 활동을 잘하고요. 이민, 외교관, 무역 등.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렇게 술술병존이 있는 분들은 공항만 나가도 기분이 좋아요. 술토가 있으면 공항만 나가도 그 공항 냄새에 그냥 뿅가요. 그러니까 어디 나간다 그러면 더 잘 지내요. 집에서보다 어디에서 더 잘 지낸다? 바깥에서 더 잘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보살펴 살리는 재능이 있고 결정 내린 것에 대한 고집이 강하다. 그래서 술토 자체가 고집이에요. 고집. 어떤 거에 고집? 결정에 대한 고집이고.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하시게 되는데 결정에 대한 고집 때문에요. 원목이 잘 돼요. 돌아서면 다시, 고쳐놓으면 다시 가고, 고쳐놓으면 다시 가고.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다시 돌아가고. 진토, 술토 똑같아요. 위토, 축토, 토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한다? 돌아가는 원복, 리턴되는. 잘 해놓고도 다시 돌아가고, 잘 해놓고도 다시 돌아가고. 잘 해야 되죠. 자, 넘기시고. 자, 마지막 해수입니다. 해수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 갑, 임. 임수라고 하는 양의 수가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아까 이제 양토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몇 대 몇 대 몇? 7, 16의 이제 비율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입동. 입동이 뭐예요?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죠. 감사절, 서양, 상달, 조상에는 제사, 돼지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뭔가를 시작할 때는 제사 드릴 때 돼지머리 올려요? 소머리 올려요? 아닙니다. 소머리를 올려요. 소머리. 여기가 원래 소머리 올려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 또는 다 이루었다 또는 마무리 뭐를 올려? 돼지머리. 그래서 원래는 시작할 때 소머리 올려야 되는 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돼지님이 등장하시죠. 지금 원래는 뭐다? 소가 등장해요. 그게 원래 정설이에요. 그리고 낙엽이 도금물, 죽음을 의미한 분배와 나눔, 휴식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이 해수가 있는 분들은요, 생각이 엄청나게 폭넓고 다양해요. 넓습니다. 계산 능력도 좋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분배를 하려면 나누는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배는 탁월하죠. 자, 해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안 나누면 좀 삐져요, 이분들. 먹을 것든 뭐든 자기 안 나눠 주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좀 먹을 것든 뭐든 잘 나눠줘야 돼요. 안 주면 이거 싫어해요. 줘야 되죠. 자, 해수가 2개 있으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다. 생각의 범위를 넓게 표현하며 활동하는 직업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있으면요, 해해버린다 그래요. 해수가 하나 있으면 해, 2개 있으면 해해 하잖아요. 그래서 웃는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무표정할 때는 좀 삭막해요. 근데 웃으면 백만불 미소가 싹 나오죠. 그래서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웃는 모습이 이뻐요. 이쁘시다고. 웃어보세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지글자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잠깐 휴식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이따가 이제 이어서 특수한 에너지 글자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하세요.